불과 며칠 사이 말끔하던 얼굴에 벌건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보통의 피부 질환과 달랐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이마가 이상해서 이렇게 만졌는데 따끔따끔한 게 꼭 뭐가 그냥 박혀 있는 것처럼 왜 그러다 이상하다. 지금 이 사진이 7월 2일 사진이거든요. 머리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수포가 번졌습니다. 이날은 아예 잠도 못 자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붓고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겪어본 통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번 정도에 그 근처를 손을 못 대.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날리잖아요. 날리면서 이제 이 머리카락이 그쪽을 닿기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이 먼저 오고 수포를 동반하는 이 질환. 대상포진은 특징적으로 이제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 통증이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이런 통증이 있을까 싶은 그런 통증이 이제 생긴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피부가 좀 붉어지면서 물집이 생겨요, 수포가. 근데 처음에 한두 개 생기다가 이게 며칠 만에 확 퍼지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몸 한쪽에 고춧가루 뿌린 듯이 막 화끈화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늘로 쿡쿡쿡쿡 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십니다. 통증을 참지 못해 결국 응급실까지 달려왔다는 곽장현 씨. 그때까지도 대상포진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응급실 올 때는 전 머리가 많이 아팠었죠. 머리가 이제 계속 아프니까 혈전을 생각을 했던 거지. 처음에 응급실 온 이유는 혈전 때문에 온 거예요. 아프신 거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만 조금 되게 딱지 하나가 좀 많이 좀 깊어요. 그래서 네. 그 흉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조금 다니시면서 드레싱 받으시고 재생 크림을 저번에 처방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수시로 좀 바르시고 계속 계시죠. 다니면서요? 예, 네. 하루에 한 4-5번 이상 네, 네. 하시고 네. 뭐 자외선 차단 계속 하셔야지 색소 네. 침착 안 오세요. 예. 가만히 눈 감고 흉터는 물론 물집이 터져 속에 있던 바이러스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곽장현 씨를 괴롭혔던 대상포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숨어 있다가 세월이 지나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신경절에 잠복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신경을 따라 퍼지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신경을 타고 피부로 이동해 피부에 침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세포가 감염되는데 이때 받은 자극으로 물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물집은 다리, 배, 팔, 얼굴 등 신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몸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생깁니다. 또 통증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발진이 나오는 것도 대상포진의 특징입니다. 통증이 생긴 지 2-3일이 지나면 수포가 나오는데 이것이 터지면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수도 바이러스는요 신경이 숨어 있어요. 그중에 특히 신경절이라는 데가 숨어 있는데 신경절은 세포마다 거의 신경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척수신경에서 31쌍이 나가요. 그 31쌍마다 다 있어요, 신경절은. 그다음에 뇌에서도 12개의 신경이 나가는데 그 신경마다 신경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이 분포한 데는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숨어 있는 애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의해서 억제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억제되어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숨어 있기도 하고요.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대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대자가 띠 대자고 상자가 모양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띠 모양으로 포진이라는 게 그 수포가 생기고 발진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피부 증상 양상이 이제 띠를 두르듯이 피부 분절을 따라 생긴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통증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피부 증상이 생깁니다. 피부 증상은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는 피부 증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대상포진은 양쪽으로는 같이 생기지를 않아요. 보통은 한쪽에 생겨요. 피부 발전이 없이 통증만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대상포진.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것이 내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명수 씨도 대상포진에 느닷없이 당했습니다. 배와 등 쪽으로 띠처럼 길게 퍼진 발진과 수포. 전형적인 대상포진 증상이었습니다. 옷이 닿기만 해도 쓰리고 아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다 이 등 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이틀 만에 앓은 거지. 대상포진일 줄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그 통증인 줄 알고 백신 1차 맞고 그 후유증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건 줄 알고 그 후유증으로만 알고 있었거든. 아, 이건 백신 맞고 이러는구나. 근육통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도 몸이 안 좋고 이 뒤쪽에 좀 통증이 오고 뭐 이상한 느낌이 와서 그 집사람이 이걸 이렇게 들추는데 여는 순간 이 옆구리에 여기서 이게 쫙 갑자기 이 습진이 나와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통증이 다 있을까? 몸이 바닥에 닿기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을 도려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온 몸의 그 통증이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도 불편해서 엎드려도 있어보고 옆으로도 누워보고 어느 방법으로 해도 불편한 거야. 참기가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직후에 생긴 대상포진. 최명수 씨 말대로 대상포진이 코로나 예방 백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코로나 예방 접종 맞고 한 뭐 3에서 5일 정도 내에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논문을 찾아봐도 좀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몸살 기운도 있고, 열도 나고, 뭐 근육통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요.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상포진이 나타난 지 3주. 최명수 씨는 왼쪽 배에서 등까지 띠처럼 연결돼 피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여기 배꼽이 이 정도 있는데요. 요렇게 띠 모양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 분절이라고 그래요. 흉추 10번 신경이 요 띠를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피부 증상도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생기시는 거거든요. 띠 모양의 포진이라는 이름의 대상포진. 그런데 왜 발진과 수포가 띠 모양으로 생기는 걸까요? 띠 모양으로 생기는 어떤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신경의 분포를 아셔야 되는데요. 신경은 척수에서 나가서 이렇게 몸 앞쪽으로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게 마치 띠 모양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띠 모양처럼 이제 피부 증상이 생긴다고 아주 보통 이제 생기게 됩니다. 피부는요, 근처에 있는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피부의 주행 방향대로 피부 분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요, 신경에 생기는 감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생기는 거고요. 피부 증상도 피부 분절을 따라서 띠를 두르듯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 내에 피부가 빨갛게 되고 거기에 수포가 한두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확 퍼집니다. 피부에 있는 그 수포에서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잡혀요. 그걸 가피라고 하거든요. 가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피가 떨어지고 피부에 색소 침착이 남는데, 이 색소 침착된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지면서 좋아져요. 보통은 통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피부 증상이 생기고요. 피부 증상은 거의 한 달 내에 좋아지세요. 피부 증상은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호전되지만 통증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통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명수 씨는 배에서부터 등까지 발진이 생기면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의 발병 부위는 바이러스가 나타난 척추신경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명수 씨의 경우 왼쪽 흉추 10번에서 대상포진이 생기고 흉추 10번 부분에 해당되는 배에서 등까지 띠처럼 발진이 생겼습니다. 통증 치료를 위해 최명수 씨에게는 국소마취제를 넣어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 때문에 망가져서 흥분된 신경을 안정화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바로 몸통입니다. 척추의 각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경추신경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팔로 향하는 신경을 따라 목과 어깨 부위에 대상포진 증상을 일으키고 흉추신경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늑간 신경을 따라 등과 가슴 쪽에 발생합니다. 요추는 다리에 있는 신경 경로를 따라 허벅지와 다리, 발 쪽에 나타나고 천추는 엉덩이의 신경 경로를 따라 엉덩이와 생식기 쪽에 대상포진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문제는 면역력입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여기서 이제 나를 막는 어떤 그 면역 기능이 떨어졌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식을 시작하는데 증식을 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쭉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대부분은 피부 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피부 증상이 생기고 이게 퍼지면서 신경을 다 망가뜨리고 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면역력 때문에 대상포진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대상포진은 그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층, 그다음에 여자분 중에서도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여기에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여기 다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 특히 항암을 하고 있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혈액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출몰하는 대상포진.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송정순 씨는 눈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눈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골이 막 아프고 쑤시면서 눈이 떠지질 않아요. 머리가 여기가 콕콕콕 막 바늘로 막 꼽는 것 같고 간질간질 하면서 막 바늘로 막 쏟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앉으십시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세요? 지금 제일 여가 콕콕 쑤시고 괴랍다 쑤셨다 그거. 괴롭다 쑤셨다. 네. 예. 눈 보이는 건 괜찮으세요? 아니 눈은 다 잘 보여요. 잘 눈이 보이고. 이게 뜨기가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감고 있는 거지. 예, 보이세요? 예. 이 분지가요. 3차 신경, 눈신경이 이제 안쪽에서 이제 뇌에서 나와서 안화신경이라고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서 머리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눈도 아프고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머리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죠. 얼굴 신경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 즉 세 갈래의 신경이 분포합니다. 송정순 씨처럼 제1가지 신경의 대상포진이 생기면 머리와 눈 주변에 통증을 일으키고 제2가지는 뺨과 코, 잇몸에 통증을 불러옵니다. 제3가지의 대상포진이 생기면 관자놀이부터 귀, 턱, 그리고 아래쪽 치아까지 통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대부분 피부 증상은요. 한 달 내에 거의 다 대부분 좋아지세요. 근데 문제는 대상포진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 두 번째는 하필이면 생긴 부위가 이 눈 쪽이세요. 그래서 안과적인 검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얼굴에 있는 3차 신경을 따라 눈에 찾아온 대상포진. 혹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안과 검사를 꼼꼼히 받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눈에 감염되는 거였는데 코 쪽에 뭐 가피가 생긴다던가 수포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사인이 있으면 조금 더 유의해서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인은 일단 없고요. 눈 안에도 염증은 없어요. 통증이 심해서 걱정이 컸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눈에 대상포진이 왔을 때 안과 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눈 쪽으로 이제 대상포진이 오게 되면요. 눈 쪽 신경까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눈 쪽 신경이 감염이 되면은 시력도 떨어지고 이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어서 같이 이제 확인해서 혹시 감염된 거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예 실명을 하지는 않아도 시력이 뭐 원래는 0.8 이상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감염이 되고 뭐 각막도 혼탁이 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 있죠.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집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는데도 쑤셔요, 지금도. 이게 머리로 왔기 때문에 머리 이게 한쪽이 이게 다 쑤시고 막 콕콕콕 쑤셨다가 간질간질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머릿속까지 물집이 생겨 강력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송정순 씨. 통증을 조절해주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얼굴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크게 세 부위로 나눠지는데 환자는 이 중 제1신경가지로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신경절과 연결되어 있는 왼쪽 눈썹 위와 눈 부위에 영향을 주는 목쪽 교감신경인 성상신경절에 통증 조절 주사를 맞게 됩니다.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로 통증에 과민해진 신경을 진정시켜 주는 겁니다. 성상신경절 차단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통증 자체가 완화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성상신경질이라는 게 교감신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의 톤을 떨어뜨려 주면은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혈액순환 때문에 그 뭐랄까 이제 피부 질환이나 어떤 힐링이 이제 빨라지는 거죠. 회복이 빨라지는 겁니다.